감정노동자도 행복한 세상. 감정노동자의 온갖 이야기가 모여있는 여기는 투닥투닥. 쓰담쓰담 토스TV. 반갑습니다. 토스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화가 많은 샬롯. 화가 많은 리셸입니다. 반가워요. 또 만났어요. 리셸, 오늘 네.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은 할 줄 아는데 오늘은 지하철 타고 오긴 했는데 오전에 동생 이제 용산역에 마중 나가느라고 너무 멋있게 또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왔지.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면 위험한데 한 손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저는 운전면허를 딴지 1년 조금 넘었는데 바로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운전 좀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럽네요. 저는 사지가 멀쩡한데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가 20년 됐어요. 20년. 아, 이혼인 뭐만 하면 막 15년이라고 막 20년 좀 있으면 25년? 뭐 이런 거 말하려나? 20년 됐는데 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쓰고 있죠. 장롱 면허, 장롱. 주민등록증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운전면허증이 면허증으로. 신분증이에요. 이게 원래 운전은 맞아요. 이렇게 따자마자 바로 해야지 그게 바로바로 실력도 늘고 맞아. 겁 없을 때 이렇게 뭐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거는 이제 겁 없을 때 진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땄구나. 필수로 그렇게 땄는데 그 후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면허 딸 때 기억이 안 나요. 내 정신으로 안 땄어요. 뒤에 누가 타고 있었고 옆에 감독관님이 뭘 하래 자꾸 나보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증을 주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땄는데 내 정신으로 딴 게 아니어서 이제 그럼 도로 못 나가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지금 뭐 진짜로 겁도 되게 많고 그 블랙박스 그 몇 대 몇 이런 거 이제 한문철 님이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여기를 갈 때 누가 뛰어나오지 않을까, 누가 날 박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겁만 많아진 20년 동안. 겁만 많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운전 얘기도 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감정노동 우리들의 이야기 책으로 여러 가지 감정노동하고 여러 가지 직군의 감정노동자분들 소개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끝을 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널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힘이 됐던 책이기도 하고 그쵸.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주는 거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긴 어떻게 드네요. 보면은 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책일 맞아요. 수도 있고 되게 시작이었죠. 얘가 어떻게 보면 그죠? 고마운 책인데 그 마지막 사연을 우리 주유원 그죠? 사연으로? 주유원 분 사연으로 읽어보려고 해요. 네. 근데 또 아쉽지만 저희가 감정노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그런 기관들을 앞으로도 계속 소개를 할 거니까 아쉬움은 접어두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 구독과 좋아요. 자다가 막 가다 일어나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사연 소개 전에 네. 이 샬롯이 또 좋아하는 네이땡 지식백과에서 또 검색을 또 어마무시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걸 검색해 오셨죠?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게 저는 이렇게 많은 종사자분들이 계신 줄 몰랐는데 2019년 7월 기준으로 4만 1,000명 주유원이 등록되어 있는 거죠? 등록되어 있는 주유원만. 그럼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보면 요즘엔 셀프 주유소가 있긴 하지만 셀프 주유소에도 그 주유원들이 나오시잖아요. 나와서 도와주신다면서요. 뭐 저는 맞아요. 차도 없고 뭐 운전도 못해서 주유소에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아주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셀프 주유소에도 직원분들이 나와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왠지 셀프 주유소가 있어서 아예 그분들이 잡이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근데 없어질 수는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주유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걸 기계를 다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르신들은 또 더 어렵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운전 시작했었을 때 셀프 주유소 가서 엄청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주유를 다 하고 꽂아
꽂아놓고 그냥 출발할 뻔했어요. 몰라가지고. 뭐, 차에 줄기가 꽂혀 있는데. 꽂혀있는데 카드만 뽑고, 나 처음으로 셀프 주유를 성공을 했다 하고, 딱 닫고 이제 사이드 미러를 딱 보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꽂혀있는 거지, 그대로. 어떻게, 큰 사고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보면 진짜 꼭 한두 분씩은 꼭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막 그 차 정리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래서 아직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주유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근데 진짜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 책 지금 이제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이거 좀 궁금했어요. 주유원 사연들. 어떻게 그죠. 보면 감정노동 직군 중에서도 또 대표할 수 있는 직군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추워도 피할 수 없고 더워도 피할 수 없고 진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되게 극한 직업처럼 느껴지잖아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목소리 미인 오늘도. 오늘도 제가 읽겠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추운 겨울의 주유소. 기름총을 주유기에 다시 꽂고 금방 주유를 마친 손님의 차에 안녕히 가세요를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손님이 내가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을까? 굳게 닫힌 창문 안은 보이지 않았다. 추워서 그랬을 것이다. 추워서 창문을 빨리 올렸을 것이다. 주유를 마친 차가 주유소 출구 앞에 흰 자동차 탓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출구였고 주유를 마친 차는 다시 도로로 나가야 했다. 제가 읽을까요? 어디요? 차 좀 빼주세요. 출구에 차를 대시면 차들이 못 나가잖아요. 나는 외쳐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가기를 기다리는 차의 손님에게는 나는 지금 당신이 이 주유소를 나가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했고, 그리고 주유소 출구를 막은 저 흰 차가 혹시 내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아 바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이었다. 흰 차의 차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차를 빼달라 말하는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오, 불안해. 무섭죠? 나 좀 무서웠어. 차는 여전히 주유소 출구를 막아놓은 채였고 남성은 빠르게 나에게 다가오며 소리쳤다. 금방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어디서 건방지게 주유소 알바가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 왼쪽 뺨과 귀를 걸친 부위,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귓방망이를 남성이 자신의 오른손바닥으로 때려 날렸기 때문이다. 퍽! 짝이 아닌 퍽!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남성은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계속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행이었다. 욕이었을 것이고 욕이 아니었다고 해도 결코 칭찬의 말이거나 사과의 인사는 아니었을 테니까. 사장님께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때려요? 사장님이 남성에게 따지듯 묻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내가 왜 뺨을 맞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만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뺨을 맞은 이유가 들렸다. 건방지게 알바 새끼가 차를 빼라 말하고 말을 해? 씨발 건방진 새끼가. 그렇다. 내가 건방진 알바 새끼였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아닌가? 차를 빼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가? 경찰이 왔다. 경찰은 내게 경위를 물었다. 왜 건방진 알바 새끼가 되었습니까? 라고는 당연히 묻지 않았고 내가 무슨 말을 저 숭고한 남성 고객에게 했는지 물었다. 차를 빼라고 했다. 주유소 출구가 차를 대면 다른 차들이 못 나간다고 했다. 라고 말하며 나는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우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사장님은 나에게 잠시 사무실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나 대신 기름을 넣으러 온 손님들을 응대했다.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사장님은 이제 그만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당시 군입대를 앞둔 20살 대학생이던 나에게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하셨다. 어른들이 왜 공부해서 성공하라고 하는지 알겠지?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늘 네가 당한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직하면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위로였을까? 위로였다. 군대를 가기 전에 잠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자 싶어 하고 있는 주유소 알바라고 생각했다. 나는 당시 서울에서 대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있고 군대를 가기 위해 고향에 내려와 있었을 뿐이고 용돈도 벌고 경험도 될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사장님의 저 말에 위로를 부끄럽게도 받았다.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리라.
그래서 건방진 알바 새끼로 살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감정노동 따위의 말은 없던 시절이다.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어떤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건방진 사람이 되어 있거나 하찮은 사람이 되어 있거나 또 때론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당연히 그 어떤 누구도 일을 하면서 뺨을 맞을 이유는 없다. 당연히 없는 것이다. 당연히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숨겨가며 웃어야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그럴 이유는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15년이 흘렀다. 15년 동안 내 왼쪽 뺨은 다행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그건 오른쪽 뺨도 마찬가지였다.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질과 양에 무관한 감정들을 더 씌워야만 했던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감정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닌 감정 노동자들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나는 건방진 알바 새끼가 아니었다. 나는 건방지지도 않고 알바 새끼도 아닌 주유소 주유원이다. 무엇보다 당연히 한 명의 직업인으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였고 존재이고 존재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싶다. 제가 이 책 사연 소개하는 마지막 사연이니까 되게 막 훈훈하고 따뜻하고 막 뭐야 막 이러는 거 소개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맞았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때려 그러니까. 살면서 귓방맹이를 때릴 일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맞아. 흰색 차주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네. 귓방맹이가 무슨 귓방맹이야. 말도 안 돼 진짜 말이 안 한마디로.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화를 똑같이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있냐? 보고 힘차주? 있냐? 힘차주. 알고 있나 너연 거? 귓방맹이를 어디 귓방맹이를 날려. 아니, 아니, 진짜 경찰이 말이 와도 안 돼. 해줄 수 없다는 게 난 그게 더 그게 더 황당하죠. 그게 더 황당한 아니, 거야. 경찰을 불렀는데 폭력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냥 알바 직원이 말을 함부로 해서 한마디로 고객님께 함부로 해서 맞은 거니까 맞을 수 있겠네. 맞을 수 경찰도 있는 그렇게 상황이네. 생각한 그렇게 거야, 생각을 한 경찰도. 거죠. 네, 그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분 정보만 받아가고 뭐 조치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슬프지만 그 사장님의 그 어줍지 않은 위로, 그걸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 위로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그런 말로 위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상황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그 상황을 단지 넘어가기 위한 말일 뿐이었던 거고. 그리고 사장님이 결국에는- 나서서 좀 해줬어야지, 사장님이. 나 또 무서워. 아니 결국에는- 직원 보호는 사장님이 해줘야 되는 거라고. 결국에는 그러네. 사장님이 사장님이 보여줬어야지. 해줘야지. 야, 너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높은 사람 되면 이런 데 좀 안 받아가.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건 방구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직원 탓을 한 거잖아. 너가 공부를 안 한 탓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일을 당하는 겪었다. 거야. 응. 사장님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주유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이 학생은 지 스스로 어떻게 묻는다잖아요. 그래. 자기 스스로한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내가 왜 뭘 맞았지? 잘못했지 하고. 잘못하기는 그 흰 차주가 잘못했지. 내 차가 없길 다행이네. 내가 만약에 흰 차가 있었다면 뜨끔뜨끔해. 미실한테 막 맞았을지도 몰라. 20년 전이었잖아요. 이러면서 운전면허증이 있었다며. 이러면서 아니 막 25년 뭔가 전. 말로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도 진짜 오래 남는데 이 터치를 했잖아. 이 사연이 사실은 되게 오래전이었죠. 20년? 15년? 오래전에 있었던 사연이고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어린 학생이 겪기에는 그 귓방맹이는 너무 세다 진짜. 크죠. 맞아. 근데 경찰조차도 뭐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조차도 그런 걸 도움을 못 줬다고 하니까. 그럼 그분은 이런 생각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없다. 그 당시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없나요? 사실 그런 방법이? 요즘에는 이런 상황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워낙 그런 뭐 말도 안 유튜브도 되지. 그렇고 뭐 방송도 그렇고 이런 자그마한 언사도 정말 큰 사회적 이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폭력을 쓴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울 수밖에 없었다, 나는 혼자 울었다. 근데 지금은 혼자 우는 시대가 아니잖아. 혼자 우는 게 아니라 사업주님도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나라에서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특히 대표적인 사례죠. 그걸 만들어서 뭐 형사 민사 소송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오. 지금 같은 시대에선 정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절대 없는 있어서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고 뭐 어떤 기업은 지금 그런 일 때문에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는 것처럼 절대 감정 노동자라고 해서 뭐 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막 보호정책 이런 거 마련되는 것도 진짜 중요하고 이 감정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도 마음가짐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맞아, 왜 우리가 그냥 주유를 하고 그분들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진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을 제공한 해주는 건데.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기름 넣어야 되고 손에 묻혀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기름은. 근데 맞아요. 그걸 대신해서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걸 하대를 하고 알바 새끼가 소리가 나오고 너는 이 새끼야 어느 집 새끼냐 아유 또 우리 미셸 그렇게 오늘 되는 거야. 이게 파이야 했어 파이야. 사람들이 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 인식이 그렇게 주요한 분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그죠? 노력해야죠. 우리 토스TV를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그런 분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대하는 거. 맞아요. 귀천이 어딨어요? 귀천이. 귀천. 맞아요. 귀천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특별한 분을 모실 거잖아요. 누구죠? 누구죠?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하신 뭘 해야 된다? 구독!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좋아요. 아 좋아요 이건데 아유 이걸로 했잖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책에 있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건 끝났고 저희 위에 있나요? 링크가? 그 위에? 이 링크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시고 또 토스TV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토스TV 인스타그램 그것도 검색해서 띄워드릴게요.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DM으로도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정노동자들의 온갖 이야기가 모여있는 여기는 토닥토닥. 쓰담쓰담 토스TV!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